안녕하세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지창 주 태국 중국 대사가 패통탄 총리를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대사는 중국 대사관과 태중기업무역협회 대표로서 태국 홍수 피해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720만 바트를 기부했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중국의 기부에 감사를 표하고 내년이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황금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무역, 투자, 특히 새로운 산업과 문화 교류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내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 교류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음악 교류와 태중 소프트 파워 확산에 대한 활동도 논의되었습니다. 한 대사는 2024년 12월부터 73일간 태국의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임시 봉안할 예정이며 새로운 판다 커플을 태국에 보내 우호관계의 상징으로 삼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패통탄 총리는 중국이 지난 7월 관레이 항구를 과일 수입 항구로 승인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태국의 데이터 센터, 전기차 생산 및 수출 기지, 소형 위성 발사 기지 등의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했습니다. 중국과 태국은 2024년 스트라이크 2024 합동 군사훈련을 중국 윈난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대테러 착전을 목표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특수부대 착전, 무인 장비 활용, 폭발물 처리, 헬리콥터 착륙 등의 훈련을 포함합니다. 중국과 태국 간의 이 훈련은 양국 군사 교류의 일환으로 지역 안정과 양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17일 피차이 나리팟판 태국 상무부 장관은 로버트 고덱 미국 대사와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의 경제, 무역, 투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태국은 미국 기업들이 디지털, AI, 반도체 분야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구글과 아마존은 태국의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혜택 연장을 요청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 협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국경 인근 농업지역에서 발생한 폭발로 사망한 태국 노동자의 시신이 10월 22일 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태국 외교부에 따르면 사망자는 태국 부리람 출신의 니산트 미람 씨로 확인되었으며 이스라엘 당국이 사망 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태국 정부는 가족과 협력하여 시신 송환 및 보상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브릭스 가입을 추진하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들 국가가 기존 외교 균형을 깨고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새로운 세력으로 기울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등 신흥 국가들이 모인 경제협력개발기구로 현재는 국제교역에서 미국 달러 패권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력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브릭스의 경제적 영향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부 정책 차이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태국 중앙은행 금융정책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 인하해 2.25%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결정으로 4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낮춘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은 경제 안정성을 고려해 금리 동결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태국 경제는 관광업과 내수 소비 증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경제 성장률은 2.9%로 전망됩니다. 2024년 9월 태국의 산업신뢰지수는 87.1로 8월에 87.7에서 하락했습니다. 이는 홍수 피해, 약한 내수 소비, 가계 부채 증가 등의 요인 때문입니다. 건설 자재와 자동차 판매도 감소했으며 가계 지출이 위축되었습니다. 반면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관광업 회복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 3개월간 지수는 96.7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국의 PTT가 경제회복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전국 1000여 개 PTT 주유소에서 중소기업에게 상품 판매 공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빈 공간 임대료 인하와 생활 필수품 특별 할인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비를 절감하고 중소기업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태국의 무역금융 대출 시장은 중소기업 수입 수출업체들의 대출 수요 감소와 높은 금리로 인해 감소세를 보였지만 4분기 수출 성수기에는 전자, 농업, 건강, 에너지, 물류 산업에서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TB에 따르면 올해 태국의 수출은 1.7%, 수입은 3.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율 변동성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현지 통화 사용을 권고했으며 특히 위안화 사용이 13% 증가했습니다. 바트와 절상이 수출업체와 수입업체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며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선물한 거래 및 외화 예금 계좌 등의 도구를 사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10월 16일 방콕 BTS 시암역에서 아침 출근 시간대에 청소년들 간의 싸움이 발생해 승객들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역 내부에서 청소년들이 무리지어 폭력 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많은 목격자가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리며 사건이 확산되었습니다. 경찰은 신속히 출동하여 17명을 체포했으며 사건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10월 4일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통해 파타야에서 마약 밀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뉴스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사건은 용의자가 촌부리에서 체포된 후 구치소 및 경찰 차량 내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것이 확인되면서 발생했습니다. 태국 촌부리 이민국이 한국 국적의 마약 사건 용의자가 구속 중 라이브 방송을 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관리국 직원 2명을 직무 정지시켰습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